며느라, 갈 데가 없더라.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가운데 한 할머니가 작은 신혼집 문 앞에서 덜덜 떨고 계셨어요. 바로 김순자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얇디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손가락 끝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서 있는 집이 바로 큰아들 집이었어요. 왜 할머니가 친아들 집 앞에서 이렇게 떨고 계셨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믿기 힘든 이야기 시작합니다. 인기척의 박미영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께서 추위에 덜덜 떨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언제부터 여기 서 계셨냐고 다급하게 물어봤어요. 미영은 급히 어머니를 안으로 모시려 했지만 어머니는 주저하며 머뭇거리고 계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입술로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미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6달밖에 안 된 신혼부부의 집에 시어머니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다니.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였어요. 미영은 서둘러 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며 따뜻한 차를 끓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양손으로 꽉 잡으며 떨고 계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오랫동안 추위에 떨어오신 것 같았어요. 미영은 속으로 어머니한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궁금했지만 겉으로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할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 했어요. 할머니가 조금 진정을 찾으시자 미영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마치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도 되느냐 고개를 숙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는 실은 둘째 아들인 이상호 집에 먼저 갔었다고 털어놓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상호를 어릴 때부터 상호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인 최선영이 시어머니가 오는 걸 싫어한다고 해서 나왔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미영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집에서 거절당하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계셨다니요.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선영이 신혼집에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애들한테 안 좋다고 했다며 나중에 분가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미영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미영은 벌떡 일어나며 어머니께 그런 말씀 마시라고 저희 집에서 계시라고 했어요. 신혼이라고 어머니를 내쫓을 수는 없다며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 김태수가 이 상황을 보고 놀라면서도 즉시 이해했어요. 태수는 진심으로 걱정하며 할머니께 왜 이런 추운 날씨에 밖에 계셨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영이 상황을 설명하자 태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그는 금세 밝은 표정을 지으며 여기가 어머니 집이라고 저희가 신혼이라고 어머니를 내쫓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그래도 너희 둘이 신혼인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셨어요.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그런 말씀 마시라고 가족이 함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위로해드렸어요. 그날 밤 미영과 태수는 작은 방을 할머니 방으로 꾸며드렸습니다. 비록 좁았지만 할머니를 위한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오랜만에 푹신한 이불을 덮고 따뜻한 잠자리에 누우시며 미영에게 고맙다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이 문을 열어보니 웬 여자가 두 손에 커다란 봉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바로 둘째 며느리 최선영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를 거절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선영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언니라고 부르며 어머니는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손에는 갈비찜과 각종 반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영은 어리둥절하며 어제 어머니를 거절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선영은 뻔뻔스럽게 웃으며 그건 오해였다고, 자기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그랬나 보다고 변명했어요. 그때 뒤에서 이상호가 나타났습니다. 둘째 아들인 상호는 형을 보며 어색하게 웃으며 어제는 정말 미안했다고, 저희가 너무 놀라서 그랬다고 사과했어요. 상호는 진심인 듯 사과했지만 미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 태도가 바뀔 수 있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선영은 당당하게 어머니는 우리랑 가야 한다며 형님 집은 신혼집이니까 저희가 제대로 모시겠다고 말했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며 미영을 바라보셨어요. 미영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께서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스러웠어요. 어제 그렇게 차갑게 거절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이렇게 달라질 리가 없었거든요. 상호는 형을 보며 형님도 신혼생활 즐기시라고,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말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투에는 묘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며느리 사이에서 난처해 하셨어요. 어제까지 자신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시겠다고 나서니 무엇이 진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영은 할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선영은 할머니 옆에 바짝 다가앉으며 다정하게 몸은 괜찮으시냐고, 어제 너무 추웠을 텐데 어떠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받으신다면서요? 라고 갑자기 물어본 거였습니다. 미영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 보상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 거였어요. 할머니도 당황하며 그건 옛날 집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그렇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상호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끼어들어서 어머니, 그 돈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3억 정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자 상호와 선영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상호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돈은 형님이랑 나눠야 한다고 말했어요. 7대3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면서 어머니가 저희랑 사시니까 제가 더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어요. 미영은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미영이 끼어들어서 잠깐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어머니가 어제 갈 곳이 없어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갑자기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모시겠다고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선영은 약간 당황하며 그게 아니라 원래 모시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그리고 보상금은 당연히 아들들이 나눠 가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보상금을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뉘앙스가 가득했어요. 미영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어머니는 돈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정을 원하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하시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미영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보며 마음이 아프셨어요.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다투고 있었고 결국 돈 때문에 자신을 모시려고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할머니가 힘없이 얘들아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져 있었어요. 미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평소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미영이 상호를 향해 날카롭게 작년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어디 계셨냐고 물어봤어요. 상호는 당황하며 그때는 자기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랬다고 변명했어요. 미영은 병간호도 거절하시면서 보상금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하시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선영이 어물쩍 넘어가려고 언니 너무 그러지 말라며 우리도 형편이 있다고 말했지만 미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편이 어려우면 어머니 병간호는 못 하시고 보상금은 나눠 가지겠다는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상호가 화를 내며 그럼 어머니가 누구 따라갈지 스스로 정하셔야 한다고 우리끼리 싸울 게 아니라고 소리쳤어요.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결국 자신이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셨거든요. 할머니가 조용히 그래, 내가 정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두 며느리 모두 자신을 진심으로 모시려는 건지 아니면 돈 때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미영은 처음부터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줬지만 신혼부부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되셨어요. 새벽 3시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서 짐을 싸기 시작하셨어요. 작은 보따리에 옷까지 몇 벌을 넣으시며 혼자 중얼거리셨어요. 어디든 혼자 살아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문을 나서려는 순간 미영이 나타났어요. 미영이 깜짝 놀라며 달려와서 어머니 어디 가시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미안한 표정으로 미영에게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미영이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자 할머니는 그냥 방해될까봐 그렇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미영은 할머니를 꼭 안으며 방해가 아니라고 저희에게는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영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미영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왜 혼자 가시려고 하냐고. 이 집은 어머니 집이라고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미영아 너희는 신혼인데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셨어요. 미영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신혼이라고 어머니를 내쫓을 수는 없다고.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가족이라고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진심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상호와 선영이 들어왔어요. 이른 아침에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상호가 할머니의 보따리를 보고 뭐 하시는 거냐고 설마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건 아니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미영이가 말려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자 선영이 갑자기 화를 내며 언니 어머니를 왜 말리냐고. 어머니는 저희가 모실 거라고 했다고 소리쳤어요. 미영이 차갑게 보상금 때문에 모시려는 거 아니냐고 되물었어요. 어제까지 거절하시다가 보상금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상호가 발끈하며 그게 아니라고 했다고 소리쳤어요. 미영이 따져 물었어요. 그럼 뭐냐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는 왜 오지 않았냐고. 그때는 어머니가 돈이 없으셨으니까 관심도 없었던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선영이 당황하며 그건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고 변명했어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황이 달랐다고요? 어머니는 똑같은 어머니였는데 뭐가 달랐다는 거냐고. 그 집 보상금이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상호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그 집이 엄마 이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달으셨어요. 결국 자신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던 거라는 걸 말이에요. 김순자 할머니는 갑자기 일어나서 전화기를 들었어요. 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서 공무원 한 분이 나와 달라고 소유권 이전 문서를 작성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상호가 당황하며 어머니,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이 집을 미영이 앞으로 넘기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상호와 선영은 깜짝 놀라며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소리쳤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집이니까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호야, 너는 나를 돈으로만 본다고. 작년에 내가 아팠을 때는 오지도 않으면서. 보상금 이야기 나오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한다고 꾸짖으셨어요. 선영이 급하게 어머니, 그건 오해라고 저희가 진심으로 모시려고 했다고 변명했어요. 할머니가 선영을 쳐다보며 진심이라면 어제 나를 왜 거절했냐고, 추운 겨울에 갈 곳 없는 늙은이를 왜 내쫓았냐고 물어보셨어요. 상호가 분노하며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집은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더욱 단호하게 그래,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그런데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라고 반문하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분명히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거라고,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라고 하셨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미영이는 나를 돈으로 보지 않았다고, 추운 겨울에 갈 곳 없는 늙은이를 따뜻하게 맞아줬다고 하셨어요. 공무원이 도착하자 할머니는 확고하게 이 집을 며느리 박미영 앞으로 소유권을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상호가 마지막으로 엄마 정말 후회하실 거라고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내 집이고 내 인생이고 내 선택이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날 밤 미영은 할머니께 따뜻한 내복을 입혀드리며 따뜻하시냐고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이렇게 가족 같은 날은 처음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미영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저희에게는 어머니가 진짜 가족이라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미영에게 미안하다고, 너희 신혼집에 들어와서 폐를 끼친다고 말씀하시자 미영이 웃으며 저희는 어머니가 계셔서 더 행복하다고,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어요. 태수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어머니 덕분에 저희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다고 동의했어요. 며칠 후 상호와 선영은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화를 내러 온 거였어요. 상호가 형님 어머니를 좀 말려달라고, 그 집은 아버지 유산이라고 억지를 부렸어요. 태수는 차분하게 그 집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어머니가 결정하실 일이라고 말했어요. 선영이 억울해하며 우리도 아들인데 왜 상속을 못 받냐고 따졌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상속은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고, 사랑도 물려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 후로 상호와 선영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보상금을 포기할 수는 없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을 돌릴 수도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봐요. 미영은 매일 할머니와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미영에게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미영도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 집이 진짜 가정이 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미영에게 조용히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늙어서도 가족의 사랑이 뭔지 알게 됐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미영은 할머니를 꼭 안으며 저야말로 고맙다고, 어머니가 저희에게 진짜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셨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따뜻한 이불을 덮으며 생각하셨어요. 피를 나눈 자식보다 마음을 나눈 며느리가 더 소중하다는 걸 말이에요. 미영도 옆방에서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집이 진짜 집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김순자 할머니는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가끔 상호가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묻기도 했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어요. 몇 년 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미영이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 드렸어요.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미영에게 너 같은 딸을 둬서 행복했다는 것이었어요.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저도 어머니 같은 분을 만나서 행복했다고 대답했어요. 장례식 날 상호와 선영도 왔지만 뒤늦은 후회만 가득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던 거예요. 미영은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 집에서 계속 살며 할머니를 그리워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완성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이 세상에는 많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미영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랑은 결국 보답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상호와 최선영은 돈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을 잃고 말았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마지막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을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 주변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주고 있는지, 혹시 조건부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이에요. 진정한 가족은 함께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마음을 나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인 거죠. 가족의 진짜 의미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에 있습니다. 돈이나 이익 때문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때문에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더 재밌는 얘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